오늘의 코인,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날씨가 지금 벌써 아까 가을 완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을입니다. 네. 저는 아직 이제 여름 옷을 입고 지금 가을 옷 입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런가? 제가 계속 똑같이 이제 매일 흰색, 브이넥, 회색, 네. 검정색 네. 이런 반팔에다가 이제 적당히 자켓을 걸쳐 입고 왔었는데 언제쯤 가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이제 확실히 가을인 것 같아요. 네. 갈아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지금 보면은 아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찍었다가 내려왔다고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경제 용어 하나 잠깐 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이제 갑자기 한 번씩 뛰어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뭐 데드캣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상승이 뭐 꼭 데드캣 바운스고 뭐 이게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네. 혹시나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또 섣불리 또 다가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크게 이제 물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모두가 지금 연준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거시 경제가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전환점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하락장이 계속된다고 일단은 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시장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에 관한 점검을 해주셨는데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시장이 뉴욕 시장과는 다르게 일시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어제 출연하신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또 범타임즈 대표님께서는 더 큰 하락장을 또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어떤 반등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거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눈에 띄는 이슈들은 없었나요, 대표님?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퍼즈님 말씀해 주셔서 네. 이제 같은 오늘의 코인 세계관으로 말씀을 그쵸, 드리면은 네. 이제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주로 보시면서 그럼요, 네. 이제 반등 이런 걸 말씀하니까 아마도 저보다는 조금 더 이 단기적인 걸 전망을 하시거나 이렇다고 그쵸. 보여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와 뭐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럼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장이니까 네. 좀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 반등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근데 차원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또 FMC 회의도 기다리고 있고 또 예. 다음 FMC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드린 거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이제 NFT 시장을 한번 네. 살펴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주일 트렌드를 보자면은 일단 전체 이제 NFT 시장 심리 지수라고 하죠. 이제 NFT에 대해서도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보면은 현재 시장 심리 지수는 이제 19다 콜드,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이제 매우 공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원래는 이제 NFT 지금 수요일 이 시간에 이제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 했었죠. 어떤 컬렉션이 뭐 많이 팔렸고 어떤 게 비싸게 팔렸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이제 낮기도 하고 사실 지금 NFT를 꼭 투자의 관점으로만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심리 지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산업 현황일까요? NFT 업계의 흐름이랄까요? 당장 지금 이걸 사라 말아라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 NFT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갖고 예의주시하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진 거를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시장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요 가뭄의 단비까지는 아니고 네. 가뭄의 한 보슬비 뭐 이슬 정도의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심리 지수는 상당히 낮고 지금 이제 거래자들 숫자죠. 그거는 지금 요 그래프를 상당히 보시면 노란색 꺾은 선이 지금 트레이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뭐 일주일간의 뭐 모습이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홀더 숫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한 2% 상승을 했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뭐 상승 추세에 있다. 물론 일주일만 자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주일 추세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NFT를 처음에 이제 인기를 뭐 아트부터 시작해서 뭐 BAYC든가 크립토펑크, NFT 컬렉션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만 이제 보면서 또 뭐 커뮤니티나 스웩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가치로 이제 투자 자산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까지 시장의 등락을 좌우해 왔었는데 지금의 이제 NFT 업계의 흐름들을 보면은 물론 뭐 PFP 컬렉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실제 유틸리티, 실제 효용성을 강조하는 NFT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T 시장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크게 뭐 양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FP의 인기,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랄까요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NFT 시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대기업들이나 업계에서 시도하고 있는 NFT를 현실 세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NFT 이렇게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양분되지 않을까 극명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지 단기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제 효용성을 강조하는 NFT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접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홀더들은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NFT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그럼요.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홀더들이 탄탄하게 이제 받쳐줄 때 받쳐주는 거죠. 받쳐줄 때 이제 시장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이제 펀더멘탈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NFT 홀더들의 오히려 수는 증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NFT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을 할 때도 이러한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도 이 지지선이 좀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같은 맥락으로 NFT 시장 역시도 이 가치 자체를 인정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NFT 시장이 조금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였고요.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이제 샌드박스 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샌드박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이네요. 네. 이제 샌드박스는 이제 NFT를 굳이 이제 나눈다면 뭐 메타버스 뭐 프로젝트의 뭐 선두주자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랜드 NFT 홀더들에 대한 이제 혜택이랄까요? 홀더 전용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FT 그 땅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보상으로 샌드 토큰을 받는 이런 서비스가 출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샌드박스의 서비스만 본다면은 NFT 홀더들에 대한 혜택 정도죠. NFT 자체를 맡긴다기보다는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자격을 얻는 거고 샌드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고 보상을 얻는 이런 서비스인데 사실은 지금 NFT 파이라고 하죠. NFT를 또 금융이랑 또 접목을 해서 NFT 자체를 맡기고 스테이킹을 하고 이자를 얻는다거나 또 빌려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크립토에서 시작된 NFT이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도 금융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랜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라는 차원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샌드박스에서도 이 홀더들 전용의 스테이킹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킹에 관해서는 사실 대표님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스테이킹의 개념이 있는데 이 NFT 시장에서도 스테이킹 개념이 있다라는 게 크게 엄청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더 쉽게 풀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토큰을 맡기고 이자를 받듯이 NFT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물론 샌드박스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NFT를 뭐 빌려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디다 예치해두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 뭐 이렇게 쉽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보시고 샌드박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계속 NFT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페이, 요게 문페이, 보물찾기 이제 재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버스 승차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버스 확정 예전에 생각하면 현금 내다가 토큰 내다가 회수권 내다가 그렇죠. 모르시나요? 버스를 자주 타진 않고요. 지하철을 자주 타서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이제 찍고 지금 카드를 지금 찍죠. 대부분 카드를 네. 찍고 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제 안내 방송을 들었더니 네. 이제 귀찮게 부착하지 말고 오. 그냥 그 통과만 하면 된다 이런 뭘 또 깔고 뭐 해야 우와. 되는 것 같던데 이제 네. 그런 서비스가 곧 이제 나올 것처럼 이 블루투스로 딱 결제가 되나 보네요. 그런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고 네. 어쨌든 굳이 이렇게 오. 찍을 필요가 너무 없는 좋다. 서비스가 네.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어떤 관광지라든가 할 때 스탬프 같은 거 찍죠. 지나갈 때마다 찍는데 이건 물론 보물찾기 형식을 띠면서 700만 개, 600만 개를 이제 깔아놓은 상황이지만 역시나 지금 이제까지 스탬프로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NFT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뭐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곳곳에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이니까 이 서비스를 한번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했겠지만 곳곳에 QR 코드를 숨겨놓고 그 QR 코드를 찾아서 찍으면 NFT가 오고 이 NFT를 몇 개를 모으면 뭐 금메달 NFT로 바꿔주는 뭐 이런 지금 서비스인데 뭐 이런 것들이 현실 곳곳 아까 뭐 스탬프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 현실 곳곳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페이 이야기는 또 정말 재밌게 들었었는데 이제 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이렇게 직접 찍지 않고 또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차츰 해결이 되게 될 테니까 좀 재밌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NFT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얘기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너무 유명하시죠. 예, 이분도 지금 상표 출원을 한다고 했는데 머라이어 캐리에 이어서 또 그렇죠. 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변리사 법률사무소 변리사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왜 무슨 문제 있으셔서 만나셨나요? 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뭐 물어보려고 만났는데 네. 지금 NFT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자문이 오고 있다. 아. 상표 출원 때문에. 그래서 상표 출원을 굳이 해야 되느냐? 만약에 유명 브랜드들도 지금 상표 출원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나이키로 뭐 NFT 네. 상표 출원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상표 출원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변리사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계속 심심치 않게 NFT 상표 출원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예. 롯데리아 NFT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리아 NFT가 이제 5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1992년, 30주, 네. 불고 입어 30주년 됐다 합니다. 네. 그래서 아티스트들도 1992년생으로 꾸렸고, 우와. 그래서 네. 이제 NFT를 팔고 이제 금방 팔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네. 건 이제 대홍기획
측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오. 실물 가치형 NFT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겠다 이런 말을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멋있네요. 네.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현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NFT는 그냥 투자 수단으로서 PFP 특히 유틸리티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쳤다면 그 NFT 자체만 보고 했다면은 지금 이 얘기는 현실에서도 실제로 NFT가 현실에 도입이 될 수 있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NFT를 사는 입장에서도 이제 가치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현실 기반한 유틸리티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재밌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네. NFT 제가 하나를 추적해 봤어요. 그러니까 1999원에 팔렸던 건데 그 어떤 분이 10,000원에 하루 있다가 올립니다. 사자마자 바로 10,000원에 올리고 안 팔리니까 다음 날 5,000원에 올리고 그 다음 날 3,000원에 올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사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 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유틸리티를 위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빨리 많아져야 이제 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전반적인 NFT 시장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NFT 홀더분들의 수가 증감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시장 그만큼 탄탄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범타임즈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